네,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풍선에서 다중 안테나와 신호정보 수집 장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정찰 풍선을 보낸 배후로 중국군을 지목하면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정찰 풍선을 보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풍선을 이용한 정찰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이런 풍선들이 목격된 사례들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 관계로 처음에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도 약 6차례 출연했지만은 5개 대륙의 40여 개 국가에 사실상 이 정찰 풍선이 나타났다라고 밝히면서 이 양자 관계에서 점차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질서를 바탕으로 한 다자 간의 문제로 확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격추 당시에도 서구 언론들이 미국뿐 아니라 당시의 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도 정찰 기구가 발견되었다라고 했고요. 네. 또 일본에는 2020년과 2021년 미야기현과 아오모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보고되었고 또 타이완에서도 2021년 9월 그리고 2022년 3월에 이 정찰기구가 풍선이 들어와서 타이페이 상공을 지나갔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차 국제사회의 다자 간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40여 개국 대사관의 외교관을 소집하면서 지금 파악 내용을 직접 알리기도 했는데 어느 나라든 중국의 정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좀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양자관계에서 점차 다자 간의 문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국무부의 부장관인 수전석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이 관련된 국가들의 대사관의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리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입장은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영공 침해를 당한, 즉 주권 침해를 당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다자 간에 이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관련 국가들을 미국이 밝히지 않으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비공개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합의와 이 결집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정찰 풍선의 배후가 중국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이 또 다른 제재의 어떤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만약 이 정찰 기구가 단순히 기상 관측용 연구용 기구가 아니라 정찰 또 군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구였다라고 밝혀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은 미국이 중국의 기업을 제재할 때 보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련되어서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관련되었던 CCTV 업체 또는 안면식 업체 등을 제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군사 안보적 문제에 문제가 되는 그런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상황이 만약에 안보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인정한다면 관련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은 본토 영공을 침투한 중국 정찰 풍선을 정보 수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민간 목적의 비행선, 그러니까 기상 관측용 비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상 관측용 비행선이라면 이게 사전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세적인 중국 압박과 질문에 대해서 중국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기존에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용이고 무인 기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용 기상기구라고 하면서
당시의 편서풍과 이 기구가 자동 조차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미국 영공을 진입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은 이 기구가 단순히 연구용이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해물이 수거돼서 연구 중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기구의 하부 구조가 충분히 수거가 돼서 이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나온다면 양측의 이러한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격추된 풍선 잔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풍선의 소유 기업 관련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중국의 주장이 맞다면은 네. 불필요하게 제재를 받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을 피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는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기업의 소유이냐 또는 이 기구가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은 이전에도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기술 패권 경쟁으로 나아가면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또 안보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피해 의식이 있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에서는 서방에서 만든 부품이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미국 기술을 이용한 부품이라면 이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향후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가 적힌 그 제품들이 여기 기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서방 제품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표현은 미국이 기업들이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제재 수출 통제를 하겠지만 만약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또는 다른 서구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다면은 이 문제를 다자 문제로 만들면서 그 나라들의 기업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고 그 나라 정부와도 공조를 하면서 이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제재를 하자라는 설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자 간의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중국으로서도 군사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첨단 이 정찰 장비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정찰 풍선을 보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겠습니까?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이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의 기술이 많이 뛰어난데 왜 굳이 정찰 풍선을 보냈느냐인데요. 보통 지금까지 알려준 바로는 위성은 이제 수직적으로 90도 각도에서밖에 네. 찍을 수 없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찰 기구가 꼭 필요하냐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찰 기구에 보면은 위성으로 찍을 수 없는 다른 각도에서의 정보 접근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층권 내에서의 다양한 전파를 수집함으로써 이런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아니면 암호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전파 기술들을 탐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찰 기구가 떴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찰 풍선이 미국에서 첫 발견된 직후에 격추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미국 곳곳을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서양을 빠져나간 거지 않습니까? 네. 긴 비행 기간 동안 정찰 풍선이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을까?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 미국 영공을 침입했던 정찰 기구의 항로를 보면 처음에 알래스카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캐나다로 나가서 다시 진입한 다음에 몬태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을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일부 군사기지, 특히 몬태나주 상공에서의 군사기지를 지나간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28일에 발견을 하면서도 아마도 이 기구의 성격을 엄중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알려진 바로는 U2 정찰기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사진을 찍으면서 판독 작업을 거쳤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양자 관계인지 다자 관계인지 또 향후의 미중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엄밀히 분석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 문제는 대외 관계적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엇을 했느냐, 또는 내부에서는 왜 진작 격추시키지 않고 일주일 동안 늦장 대응을 했느냐에 관한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런 숙고의 기관과 대응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을 코앞에 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왜 이때 이 정찰 풍선을 미국으로 들어보냈느냐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격추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상하고 풍선을 보냈을 것이다, 혹은 중국 군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누락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 작년 말부터 미중 관계의 변화, 개선 움직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11월 달에 주요 20개국 회의 기간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고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차 당대회가 지나서 새로 외교부장에 취임한 친강 외교부장이 이전에 전랑 외교의 대명사인 것처럼 강경 발언을 하다가 외교부장이 된 이후에는 미중 관계를 중시하는 발언을 하고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달 1월 달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미국의 국무원 부총리가 만나서 경제협력에 관해 논의하며 이런 개선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 측에서 일부 군부의 강경파들이 이런 흐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중국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런 좀 도발적인 대응을 했다, 또 이런 해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면 반대적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유화적인 모습으로 양자 사이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변화하면서 EU나 동맹국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미국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도 내포되지 않았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이 정찰풍선 문제를 너무 과장했다, 그래서 격추한 것에 대해서도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써 좀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 레토릭적으로, 수사학적으로는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경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나타나는 성명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그 행간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 관해서 가능하다면은 정치적으로 명분 있는 대응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 이 정찰 풍선에 대한 요인들을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는 사용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관계의 틀을 뒤틀어버리는 그 정도의 요인으로는 인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